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 아시봉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여성 성형입니다. 여성 성형이 뭔가요? 박 원장님.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시술 및 그렇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정답이지. 아 원장님 여성 네. 성형은 뭔가요? 말씀드리자면 그 여성의 생식기관을 음흠. 미용적인 향상 혹은 기능적인 향상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성형 수술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성형도 마찬가지지 뭐. 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지 뭐. 아, 근데 일부에서 소개했던 사연을 보면은 이제 업소에서 일하셨고 네. 최근에는 이제 사랑한 사람이 생겼고 걱정에 대해서 예쁜이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근데 이름이 이쁜이 수술인 게 좀 싫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쁜이 수술인데. 그게 약간 이게 좀 괜히 좀 약간 뭐랄까. 잘 입에 담기가 좀 힘들어. 예, 좀 부끄러워. 뭔가 네. 예, 민망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피해? 이렇게 약간 하대하는 기분 하대하는 나쁜 느낌. 하대하는 느낌. 이거 수술명이 따로 혹시 있나요? 저희는 이렇게 말을 붙이진 않고요. 그냥 네. 질 타이트닝이라고 질 타이트닝.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질 타이팅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질의 탄력이나 뭐 크기가 변하기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네. 잦은 마찰 그리고 뭐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조금 더 이완되는 경향은 있으시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 게 네. 자연분만을 통한 출산을 아, 출산. 하신 분들에서 음. 질 이완증이 많이 나타나고요. 음. 그리고 또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성생활이 활발하지 않으신 분들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특히 폐경하신 여성분들이 네. 질 표면이 굉장히 위축되고 질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주름들이 소실되는 네.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이완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질 타이트닝은요, 이 수술은요. 어떤 그러면 수술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시술이죠. 네, 시술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비비브라는 기계로 시행되는 게 현재까지는 질 타이트닝을 위한 시술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고 입증된 시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타이트닝만 시켜서 질의 직경만 좁혀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질벽 내부에 흔히 말하는 콜라겐 성분의 네. 생성을 자극해서 질벽이 좁아지면서 폭신폭신하고 두꺼워진다고 다시 젊어지는 여성의 질의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박 원장님 어떤 것도 보여주시려고 또 이거 오픈하셨어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비비브. 그 질 점막에 네. 이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써마지처럼. 차오르겠대. 네. 이제 살이 차오르는데요. 그게 결국은 안에 있는 콜라겐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야, 근데 신기하다. 얼굴에 콜라겐 형성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네. 질부인도 똑같이 그렇게 네. 하는 건가요? 그럼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쫀쫀해지는 거네. 네. 우리가 나이 들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타이트닝 하죠. 네네. 그리고 가슴 처지면 또 거상도 하고 복부 늘어지면 복부 정형하고 네네. 엉덩이 처지면 또 땡겨 올리고 하고요. 네. 그거 마찬가지로 생식기. 안쪽 생식기도 늘어지고 처지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그래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실 맞아, 필요가 맞아. 없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일단 이름도 이쁜이 수술하면 좀 약간 옛날엔 이상했지만 지금은 네. 질 네, 타이트닝이라는 거는 질 이완증 치료입니다. 질 이완증 이완증 치료. 치료. 네. 어떻게 보면 치료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럼. 그리고 이게 네. 단순한 성감 증대 효과만 있는 게 음. 아니라 네. 질 이완증으로부터 오는 요실금 형상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아이를 네. 낳으신 분들은 요실금. 그러니까 저희 네. 엄마도 까 웃으시다 갑자기 화장실을 가셨대요. 음.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맞습니다. 엄마 되게 불편하셨거든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진짜요? 근데 네. 그게 보니까 요실금은요 정말 레이저나 이런 치료로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네. 있는 건데 어른들은 모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평생 불편하게 사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아까 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 이제 하셨는데 네. 그런 고객들도 혹시 자주 오시나요?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적지 않으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 성형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런 직업을 가리고 뭐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더 올바른 치료 방향을 그렇지. 설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그 많으시거든요. 어떤 그분의 네. 상태와 상황을 알아야 네. 이게 더 왜 그런지를 네. 우리 분석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을 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관심도 더 많으시고 그런 거에 대한 니즈도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음. 적지 않은 퍼센티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업소 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여성분들 출산하시고 나서 굉장히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엄청 솔직히 많으세요. 제 아는 지인분들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고민하는데 그냥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근데 제가 그걸 좀 알아볼까도 저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내가 알아보면 좀 이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저도 시술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시술이구나 이렇게 음. 느끼는 시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이게 힘들면 더 잘 안 하게 될 텐데 시술도 오래 걸리지 않고 너무 통증이나 간단하고요. 네. 불편감도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게 삽입을 하는 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탐폰 정도의 사이즈예요. 네. 그 얇은 사이즈가 음. 질 입구로 들어가서 벽에 이렇게 고주파를 줌으로써 네. 작용하는 거라서 네. 뭐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한 번 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영구적이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1년 이상의 효과가 가는 건데 네. 또 나이가 들고 또 그렇지, 사용함으로써 그렇지. 인해서 이완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을 안 하는 네. 부위가 아니니까 네, 또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성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질 타이트닝 질타이트닝. 네. 그게 이제 성형이 어떤 그 종류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질 타이트닝 방법도 그럼- 예, 비비브도 있지만 혹시 다른 것도 뭐 혹시 있나요? 여성 성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일단 외음부 성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음부 성형이 있는데 네. 외음부 성형 같은 경우는 음액 그러니까 클리토리스라고 하죠. 네네네. 네. 음액이 피부에 의해서 너무 많이 덮여져서 자극을 뭐 제대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 이제 피지들이 많이 껴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음액 절개요? 성형을 네. 필요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음순이 이제 날개 모양으로 닭뼈슬처럼 생긴 게 소음순인데 네. 그 소음순이 너무 많이 지나치게 비대가 돼서 네. 성교 시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너무 많이 겹쳐져서 사실 굉장히 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적당한 사이즈로 크기를 좀 줄여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음순, 소음순보다 이제 바깥쪽에 있는 둔덕 부분인데요. 거기가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지거나 하게 되면 쪼글쪼글해지기도 하지만 성교할 때 너무 좀 이렇게 부딪혀서 네. 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방을 이식한다거나 뭐 필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색조가 너무 탁해지거나 네네네. 뭐 이렇게 뭐 색소 침착이 많이 되게 되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백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백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내음부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는 우리가 이제 전방에 G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성교할 때 가장 좀 민감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감각을 좀 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약간 돌출되게 만드는 어떤 필러 시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안에 있는 전반적인 질 내경을 좁혀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비브와 같은 이러한 질 써마지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질벽을 좀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들이 이제 비수술적인 수술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수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점막과 근육을 좁혀서 타이트닝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성형 자체는 네. 시술이나 성형은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을 이제 하는 하겠지. 거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왜 이게 예를 그렇군요. 들면 선천적인 이유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미용상도 할 수도 할수 있고 있고. 혹은 이제 네.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음. 남들과 봤을 때 약간 조금 네. 좀 이쁘지 않다든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고 할까요? 뭐 외음부가 자기가 이쁜 건지 안 이쁜 건지는 사실 비교해 보지 않으면 알 수 그쵸, 잘 없거든요. 모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런 사진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의 사진들을 볼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내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차이가 느껴지고 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상대가 나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충분한 만족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제 그때 고민을 하다가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고민을 진짜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남자친구랑 했는데 네. 뭔가 관계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막 외면한다거나 내 느낌에 뭔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느껴지면 고민 진짜 할 것 같지 않아요? 남자도 입장 바꿔놓고 그쵸? 예를 들어서 여자랑 네. 잠자리를 했는데 여자 만족해주지 입장에서 않으면. 뭔가 이 남자에 대하는 게 좀 달라지고 괜히 눈을 안 쳐다본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네. 지금 이 정보가 좀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우리가 그 브라질리언 왁싱 하잖아요. 네, 저도. 왁싱을 하면 네. 사실 이제 레이저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야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왁싱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그 주변이나 그쪽이 네. 사실 이렇게 좀 어쨌든 늘어질 보이죠. 수도 있고 예. 좀 이렇게 그럴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이유들도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제모든 왁싱이든 그런 브라질리안 왁싱 제모를 많이 하게 예전보다 많이 하는 경향이니까 네. 더 그 부위가 잘 노출이 돼서 예전엔 보이지. 가려져서 아. 덜 보였던 이제 모양이나 컬러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고 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봉봉성형외과 주 고객 연령대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굉장히 다양하세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가장 많은 연령대를 꼽으라면 3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에 한창 네. 관심을 가지시면서 니즈도 있고 출산 후에 여성분들도 있고 물론 미혼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거의 70이 다 된 60대 여성분들도 없지 하세요? 않아요. 그럼요. 없지 않으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니도 꼭 해드리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고 가시는 정말. 분들이 있으셨고요. 오. 근데 진짜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사이즈를 타이트하게 줄여주는 거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아까 박성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성형을 실제로 많이 하나요? 비율을 따져봤을 때 뭐 얼굴 성형 이런 걸로 이제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 통계에 대해서 또 우리 아 원장님께서 어. 조사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어떠신가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 전체적인 뭐 비율로 딱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전체 성형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뭐 한 5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는 거는 맞는 사실이고요. 저희 성형외과 공부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일 잘 나가는 해외 학회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여성 성형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그 논문으로는 Why Women Request Labioplasty. 라비오플라스티가 그 소음순 그 대음순 소음순 성형이거든요. 그걸 왜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성형인가 그런 것에 관해 그 스페셜 토픽으로 다룬 논문도 있었습니다. 야, 그 참 다양한 수술이 있어서 지금 저도 사실 놀래긴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우리 필러도 네. 응용을 해보면 필러도 얼굴에 많이 하는데 네. 필러로도 혹시 그 안쪽에 하는 시술도 있는 그럼요. 건가요? 그 필러는 질벽 내부에도 이용이 되고 네. 대음순에도 이용이 됩니다. 질벽 내부 같은 경우는 성감 증대를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마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마찰을 위해서는 직경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딘가 마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질벽을 오히려 약간 그 이레귤러하게 울퉁불퉁하게 필러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서 이제 더 잘 마찰이 일어나도록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이 들면서 쭈글쭈글해진 대음순 부분에 필러나 지방 이식을 통해서 통통하고 볼륨 있게 채워드리는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조금 깨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깨는 질문이요 갑자기? 네. 깨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그런 시술이나 했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성관계가 금방 할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네. 물론 뭐 당일에 하시는 분도 있다고 네네네. 했지만
실제로 뭐 당일에 했다거나 음. 아니면 정말 뭐 이제 하루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네. 그렇게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금욕을 못 참고서 관계를 해서 혹시 이게 덧났다거나 네. 뭐가- 부작용.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네.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꼭 말 안 수능하고 나도 듣고. 술 먹지 말라 그래 술 마셔갖고 염증 나고 왜- 꼭 담배 피지 말라 그래 담배 펴가지고 염증 나가지고 병원 나가지고 항생제 또 때려 맞고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네. 또 저기 한 게 그 여성분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남성분 때문에도 충분히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 맞아.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이용한 질 타이트닝은 그런 문제를 저는 겪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소음순 성형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수술. 성형 수술을 하는 거고 뭐 녹는 실이긴 하지만 실밥이 있고 상처를 내서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음순 성형을 하신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한 달 정도는 금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그게 또- 중에 이제 못 참으시는 분들이 있고 상처에 조금 이렇게 상처가 덜 아무는 늦게 아무는 오셨던 적이 있으신데 본인이 더 고생하시죠. 못 참으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술 후 근육의 관리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시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질 타이트닝 말고 이제 다른 그 뭐 그런 소음순 수술이나 이런 성형 거 같은 경우는 네. 하시고 나면 사실 상처가 굉장히 잘 아무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 뭐 소변 대변 계속 보면서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좌욕을 아, 소변 보시고 나면 꼭 치질 수술이랑 좌욕을 비슷하네요. 그럼요. 그거보다는 좀 더 깨끗한 수술이고요. 하시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치질 수술하시는 분들 어쨌든 관리를 좀 잘 해줘. 네. 민감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결혼 전에 많이 하는 여성 성형 이런 거 궁금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경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네. 그 성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막 처녀로 처녀막 들어가는 성형술. 수술. 그거 있었어요. 진짜. 네. 처음 들으셨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엄청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렇지. 한 여자가- 20년 전에. 네,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냥 처음 관계한 사람과 해. 결혼해야 그렇지, 된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다시 처녀막 수술도 있고 그랬잖아요. 맞죠? 네, 네. 어머 세상에. 그건 몰랐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네. 처녀막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첫 관계를 할 시 파열되면서 피가 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모두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니란 것도 알게 됐고 많이 개방적으로 바뀐 것도 있고 지금은 예전만큼 그런 처녀막 성형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되려 그게 좀 별로 매력 없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부담스러웠을 때, 같아. 나 얘랑 그래. 책임져야 돼, 막 이런 거. 그럼 세상에 너무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우 답답하네 이럴 수도 아니면은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처녀막이 터져서 처녀인 줄 알았는데 처음 관계한 건 줄 알았는데 습득력이 너무 빨라. 그것도 좀 일치월장.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청출어라 뭐 이런 거? 요즘 청출어람. 그런 네.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결혼 전에 질 타이트닝을 네. 다시 한번 하시고 그 소음순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 소음순 성형할 때 음액 노출술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긴 게 그 수술 네. 있잖아요. 마취 네. 이런 거 아픈 거 이런 네. 거 고통정도 0에서 10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국소 마취예요? 아니면 수면 마취예요? 아니면 뭐 대부분 네. 뭐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서 해드린다고 해도 조금은 부끄러운 자세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편안함을 원하시고 수면 마취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대부분이고요. 물론 국소 네. 마취하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수면 마취를 하면 당연히 수술하는 동안은 통증은 제로고 그렇죠. 수술하고 나서도 환자분들이 수술한 거 맞아요? 안 아파요. 정말 대부분. 저희가 한 3일치 진통제를 드리기는 하는데 네. 불편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전에 불편하고 먹기고 가렵고 했던 증상들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홀가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그러네요. 그러면은 0에서 10으로 따지면 뭐 1, 0. 0이겠다. 영, 제로, 1, 제로. 0, 0. 제로. 제로. 네. 네. 그럼 특히 이제 회음부 미백 시술. 요거는 네. 또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거 회음부 미백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그 아까 박성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회음부 미백 요거는 왜 그거는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미관상 그 그렇지 않을까? 이제 음. 그 소음순 대음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입술. 그 선홍색으로 촉촉한 느낌이었을 때 훨씬 더 젊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그 옆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탁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나이 들어 보이고 그리고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켜. 많이 쓴 뭐 사용해서 그런가 그렇지. 하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좀 많이 좀 핑크색에 가까운 그럼 좀, 핑류 주사 그거로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도 쓸 수가 있고요. 아. 야, 그럼 레이저나 핑류 주사의 그 주사가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입술하고 유도 가슴이랑 음. 그 이제 혐 쪽은 같은 색깔, 같은 톤으로 가잖아. 원톤. 원톤으로. 원톤으로 그라데이션 하자. 안 되고. 그럼 원톤. 힘들지. 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야죠. 아니 원톤으로 가겠다니까. 우리 호영 씨 원톤으로 맞춰요. 원톤으로 예. 맞추겠어. 알겠습니다. 여기 사연 하나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출산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남편도 아파하는 것 같고 사실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에 회음부 절개 부분을 꼬매주실 때 어떻게 해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많이 꼬매주세요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건지 예전과는 달리 아프기만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러니까 한번에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의 상처는 잘 아무는 상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상처가 아물고 흉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따가운 듯한 느낌, 가려운 듯한 느낌, 당기는 듯한 느낌이 어느 흉에나 동반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마찰이 있으면 그런 통증이 더 증대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신 지 아이를 분만하신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성형외과나 수술하신 산부인과에 가서 흉터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혹 흉터가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조금 더 그 부분이 과하게 뭐 거미줄처럼 네. 타이트닝 됐을 경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분도 힘들어하신다는 걸 그렇지. 보니까 그게 정말이라면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형외과로 갈까요? 산부인과로 갈까요? 성형외과로 오셔도 되고요. 네. 수술하신 산부인과로 가셔도 되고요. 그거는 두 군데 다 상관없고. 네, 저희도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고. 근데 봉봉에서 진짜 여성 쪽 관리 네. 그 수술을 하는 거로 제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하셨어요? 오세요. 신기해. 저요? 저는 아직 괜찮아요. 이거 말하면서 내가 이상하네. 사실은 그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없는 그 여성 생식기도 네. 만들고 그럼요. 봉봉에서요? 없는 남성 네, 생식기도 성형외과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는 네. 그 남성 여성 외음부에 대해서 음. 어떤 미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해왔고, 네. 그러니까 이런 미용 수술은 그 중에 어느 한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구나. 야, 네. 진짜 신기하다. 성형외과에서 하는지는 지금 몰랐다가. 예. 저희는 이런 그 플라스틱이 결국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예쁘게 기능적으로 만드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 어디서든 장기만 안 나오면 다 수술은. 외과 수술은 아니고. 네. 아니 그러면은 산부인과에서도 수술을 하지만 성형외과에서 동시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어. 의료법상 아니면 뭐 의사들끼리도 뭔가 그게 있을 것 같아 논란이. 그렇지 않나요? 일단 의사면 음. 어떤 수술이든 어떤 약이든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것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뭐 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거랑 상관없이 병원은. 어쨌든 거기를 성형하는 거니까. 새로 만들었는 거고 네. 보수 작업하는 거니까 성형외과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그 지스팟 성형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이건 뭐예요? 원장님. 아니, 아까 박 원장님이 네,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언급하셨던 네네네. 부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강한 성감되잖아요. 이 거기가. G스팟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은 아니라고 네, 알려져 네, 있고요. 네, 네, 네. 다만 질의 입구에서 대략 한 3, 4cm 정도 안에 들어가서 앞쪽 전방의 점막 안에 점막 쪽에 다소 좀 민감한 부위가 이제 G스팟이라고 하는데 뚜렷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융기시켜서 남성과의 어떤 관계 시에 좀 더 많은 보강하고 자극을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G스팟 성형이 되겠고요.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필러를 넣어서 융기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방을 이식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들으시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아시게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을 네. 요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서 저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저도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좋아서 어때요, 호영 씨? 저도요. 아니 그리고 그렇다면 갑자기 또 그 남자 성형은 남성 성형은 비뇨기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성형 이런 말 저는 저희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자신감인가요? 야, 이거 남성 성형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세상에, 같다는 너무 생각이 궁금해. 드네요. 뭐, 어쨌든 이 남성 성형이든 여성 성형이든 이게 사랑에 대한 성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혜 씨 Love. 이제 어. 결혼을 앞두고 계시지만은 네네네. 그 몇십 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음흠.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를 좀 낮추고 상대한테 좀 맞춰야 됩니다. 네네네네. 이게 이 성기 성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성한테 맞추는 맞추고, 노력이 있어야 맞추고. 되고 어. 여성도 역시 서로 남성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렇죠. 그러한 어. 노력이 바로 이 그 회음 성형이고 네. 남성 성형입니다. 예. 그게 그거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충족시키고 더 만족하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너무만 이렇게만 이제 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정말 또 정말 필요할 때 그렇지. 우리가 아껴서 잘 쓰면 그럼, 너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 약간의 어떤 자신감의 문제라고도 할까? 그렇죠. 그런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고민 상담, 그리고 성형 상담, 혹은 궁금증 뭐든 환영합니다. 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 가능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언제든지 애니타임 DM으로든 어디든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DM은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아시봉으로 검색하셔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뷰티팟캐스트 다음 점 넷이에요. BEUTYPODCAST 다음 점 넷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DM에서 남겨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그래요. 정 그러시면 목동으로 오세요. 그렇지. 네,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봉과 함께 아름다워지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